자, 오늘은 원장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할 건데요. 원장 선생님하고 그리고 보이스룸에 참석하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어, 혹시 뭐 선생님들께 제 모습도 보여드려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갤러리로 좀 놓고 하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스룸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얼마나 들어오실지 모르겠네요. 보이스룸에. 원래? 이게 뭐야? 보이스로 눌렀는데 왜 안 되지? 다시요? 네. 응? 데이터 사용 안내? 이제 들어가졌어요. 자, 이제 몇 명이나 들어오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들어오시는 대로 얘기를 할 텐데, 어, 요즘에 SP에 대한 관심이 꽤 많죠? 네, 좀 많이 이제 알려졌고, 올해로 벌써 5년째 됐네요. 아, SP가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5년이 네, 됐나요? 네, 네. 어, 5년이 됐고, 이제 제가, 레벨 3의, 마지막 단계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근데 시작한 지 그러시군요. 5년이 됐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조금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박형숙 선생님 한 분 들어와 계신 상황인데 아마 더 들어오시겠죠? 박형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면 하트나 손이나 좀 흔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마 듣고 계시겠죠? 일단, 예, 지금 하트를 지금 보여주셨어요. 듣고 계시네요. 원장 선생님은 저하고 참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서울대 자아초월 상담학 박사과정 정말 가까운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저희 치료를 해주셨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벌써 2016년이죠. 제가 막 미쳐갖고 날뛰던 때가. 맞아요. 미쳐 날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아시는 분 제가 같으세요. SE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SP는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네. 선생님한테 적용했던 거는 이제 SE 기법을 가지고 조금 적용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그때 제가 뭐 트라우마가 온갖 게 올라와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돌아다니고 거의 반 미치광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나? 누구한테 전화를 했지? 근데 하여튼 선생님이 그걸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저를 그라운딩 시켜주셨던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했어요, 그때. 음. 예. 그때 저는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정말 과각성 되어 있었던 거죠. 인내의 창에서 홀라당 넘어간. 네. 근데 그때 도와주셨던 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돼서, 그 후에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면서 또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아, 먼저 선생님 스스로 자기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음, 이제 지금 소개받았다시피 우리 손성희 선생님과는 자아초월 상담학 박사 같이 했고 졸업을 했고요. 이제 오랫동안 저는 이제 신체 심리 치료를 지향하는 이 필드에서 계속 있었죠. 그래서 뭐 동작 중심 치료서부터 뭐 표현예술 치료, 또 네. SE, 또 SP, 지금은 SP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음, 계속 이제 뭘 가지고 어떻게 심리치료적으로 접근하는가라는 거에 조금씩 이제 다른 지향점이나 방법론을 갖고 있지만, 이제 같은 필드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아직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심리치료사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저한테 치료해 주셨던 걸 제가 떠올려 보면, 그때 굉장히 저는, 이렇게도 치료할 수 있구나. 정말 놀라웠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도 사용하시고, 뭐 그때 몸도 쓰게 하시고 했던 것도 기억나지만, 그림도 그리게 하시고 너무너무 창의적이었거든요. 그런 게 음, 선생님의 어떤 다른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신 건가요? 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움직임 중심으로 하는 표현 예술 치료. 예, 예. 그것도 이제 신체 움직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움직임 중심으로 한 표현 예술 치료는 이제 다양한 매체들을
예술 매체들을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쓰는 방식이고, 이제 그 네. 방식과 SE에서 주로 이제 안정화를 시켰던 음. 그 방식을 좀 적용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알기에는 선생님이 뭐 타말파 쪽이나 타말파 쪽 그쪽 그 어떤 몸 작업 쪽이나 SE나 SP 쪽이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자격도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소개를 해 주실래요? 음, 그러니까 제가 뭐 국제공인 소매틱 움직임 교육가이기도 하고 또 치료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표현예술 치료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제 SE는 SP 자격을 다 땄죠. 예. 음. 그리고 이제 지금 SP는 이제 2달 있으면 답니다. 이제 예. 파이널이네요. 두 달, 두 네. 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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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드물게 표현예술 쪽이나 몸작업 쪽으로 정말 정통한 SE나 SP 쪽이나 정말 이분 아니면 얘기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정통한 분위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 항상 들으면서도 저도 헷갈리는 건데 아마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께서도 그리고 아마 이 녹화를 보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 두 분 선생님, S나 SP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 하트를 좀 눌러봐 주실래요? 아직 오늘 많이 들어오진 않으셨네요. 궁금한 주제이셨을 것 같은데. 음. 네. 지금 하트를 누르지 않고 계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S하고 SP 차이가 뭔가요? 뭐 너무 길지 않게 조금 짤막하게 말씀 좀 들을까요? 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짧게 한다면 아, SE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최적화된 접근법이죠. 예, 음, 그래서 소매틱 그거는 테라피라고 볼 수 있어요. 음, 예, 그리고 SP는 트라우마와 발달 애착 심리 치료를 위한 몸 기반 대화 치료예요. 그러니까 약간 SP가 조금 더 나중에 나오고 네. 좀 더 복합적으로 뭔가를 많이 쓰는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크게 SE는 소매틱 테라피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소매틱 사이코 테라피예요, SP는. 사이코 들어간 게 뭔 차이죠? 그러니까 심리 치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전통 아, 심리학을 기반으로, 그걸 베이스로,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중에 한 분야인 거고, 음, SE는 어떤 소매틱 테라피예요. 트라우마를 위한 소매틱 테라피예요. 그래서 심리 치료의 심리학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음, 아,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네. SE는 트라우마에만 최적화가 돼 있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전 과정이 뭐 트라우마의 각각의 종류가 다 있잖아요. 이제 음, 트라우마의 이런 뭐 사고로 인한 거, 뭐 무슨 뭐 넘어져서 생긴 거, 뭐 드라마, 다양한 트라우마들을 어떻게 이 기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또 이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절하는 방법, 이 원리를 뭐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배울 수도 있고, 뭐 스포츠 의학 하는 사람 배울 수 있고, 또 그냥 상담하는 사람도 배울 수 있고, 자기 분야의 그 원리를 갖다가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SP는 심리치료 접근법이에요. 그, 그러기 때문에 이 자격도 심리 상담가나 심리 치료사나 건강의학 쪽에 있는 그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들,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데 몸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라는 거에 그거를 알기 위한 공부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제한이 돼 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거 더 중요한 건 SP는 발달 과정에서 생긴 애착 상처로 인한 이 파트들 작업을 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음. SE는 그게 없어요. 그래요. 제가 선생님 그 올려주신 그 오픈 채팅에서 SP라는 게 이런 겁니다라는 걸 들으면서도, 읽어보면서도,
굉장히 IFS랑 유사한 부분도 있고, 이거는 조금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게 된 가장 주된 그 원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유가 될 그 SP하고 IFS에 대한 걸 조금 음, 얘기를 더 해보고 싶네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안순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마이크를 켜달라고 하셨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다른 분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계셔요. 왜요? 안 들어가진다고 카톡을 계속 올리셔서 제가 왜요? 그거 보고 음, 모르겠어요. 왜 이럴까? 한번 카톡방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들어와지지? 잘 모르겠네. 이상하다. 다른 기기에서 이미 참여 중인 보이스룸이에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게 왜 참여가 안 될까요? 혹시 어, 괜찮으시면 저희 나갔다가 다시 열까요? 네, 그래도 저는 괜찮을 것 네네. 같아요. 이게 네네. 이런 일이 생겼네요, 원장 선생님. 잠깐 나갔다가 다시 네. 올게요. 왜 이럴까? 저도 잠시. 나갈까요? 아니요, 그냥 계시면 돼요. 잠깐요, 다시 열어볼게요. 이런 일이 처음이네요. 원장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여기 지지기지직 그러니까요. 시스템 교란이 일어났나 봐요. 지금 그렇잖아도 두 분만 들어오셔서 이게 뭔가 했거든요. 와, 지금 막 속속 들어오고 계세요. 아, 다시 선생님 열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원장 선생님이랑 한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다들 안 들어오셔서 이게 뭔 일이지? SP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가? IFS랑 뭐 싸움 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막 들어오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지금 하트랑 막 날려주고 계세요. 음, 원장 선생님 소개하는 거 아마 다들 못 들으셨을 텐데, 네, 지금 스피커를 다시 켜드릴게요. 네, 잠깐 스피커 켜서 선생님들 얘기 잠깐만 들을게요, 원장 선생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승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답답하셨겠어요. 이게 뭐지 싶으셨겠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참여하는 거라서, 네, 네, 원래 이런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어떡해. 다들 당황하셨을 텐데 녹화본을 배보를 해드릴 테니까 앞에 한 10분 정도는 녹화본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 지금 한참 얘기하시던 중이라서 이어서 얘기 좀 음, 들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승희 선생님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요. 네. 자, 이 원장 선생님 중간에 끊어서 참 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어오셨나요? 저는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거의 한 들어오셨고, 이제 20명 정도 들어왔고요. 얼마나 이 SP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알겠네요. 뭐 SP하고 SE 차이를 이미 얘기를 드려서 녹화본을 보셔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대로 뭐 빨리 다른 얘기를 넘어가죠, 네, 선생님. 네. 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게 지금 뭔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눈물을 보이고 이렇게 막 과호흡이 올라오고 그런 내담자들을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게 된 거잖아요. 네, 네. 트라우마 치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죠, 선생님. 네, 그렇죠. 네. 네. SP 관점에서는 그런 내담자들을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 저는 IFS 관점으로 또 얘기를 음, 해볼게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싶은데, 일단, SP는 그 단계 지향 치료예요. 그래서 세 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네. 자원화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 증상을 감소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게 1단계에서 하게 돼요. 음,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사람한테 충분하게 자기가 자원이 축적이 됐구나라고 서로 동의가 되고 그런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면 네.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 처리하기 단계로 가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그런 안정화를 시키고 네. 자원도 찾게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하기. 예. 처리하기에는 트라우마 증상을 처리하는 것과 네. 발달 애착 상처를 처리하는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3단계 가면 네.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원도 축적이 돼 있고, 과거의 그 상처를 통합을 해서 음, 그런 것들이 통합된 게 많이 돼 있으면, 네. 이 사람이 현재 삶에 뭐
진로나 일이나 관계나 어떤 이런 데에서 어떻게 일상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네. 라는 그 3단계의 삶으로 통합하기 단계가 3단계 이렇게 어, 3단계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요. 안정화라고 흔히 말하는 거는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네. 안정화가 꼭 1단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단계를 딱 끝났으면은 뭐 순차적으로 된다기보다는 여기 갔다가 또 안 돼, 여기 처리하기 위해서 좀 뭔가 안정화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갔다 가기도 하고 음, 이렇게 뭐 약간 비선형적으로 운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큰 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안정화라는 거는 어떤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각성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각성 조절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각성 근데 조절 기법. 네, 네. 각성 조절 기법인데 그러니까 제가 글에서도 썼지만 많은 우리 안에는 파트들이 있는데 네. 이제 IFS에서 말하는 파트들 중에는 트라우마가 된 파트가 있어요. 트라우마 트라우마타이즈 된, 트라우마타이즈 된 파트가 있고 또 이제 일상의식에 적응 전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AMP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파트와 EP라고 표현하는 I 상태의 파트들, 네. 파트들이 있고, 그래서 또 뭐 어떤 그 현존하는 어떤 그런 파트도 있고요. 굉장히 파트들이 있는데 크게 트라우마된 파트들은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게 아니라 트라우마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서 트라우마타이즈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라우마를 입은, 네네. 트라우마를 입은 이 부분, 파트는 네. 주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자기 자아와 네. 비동조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네. 나라고 느끼는 자기가 느끼는 것에서 음, 잘 인식하지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그게 계속 작용을 하죠. 그래. 네. 어, 그,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IFS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트라우마를 입은 부분은, 네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電子거리 고안한 건데, 수용의 창, 인내의 창이라는 것은, 윈도우 톨러런스라고 네, 하나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조절 모델에서 되게 중요한데, 네네. 언제나 트라우마 입은 이 부분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각성, 이제 윈도우 토러런스 위에는 이제 과각성의 상태고 밑에는 과소각성의 상태이죠. 예. 네네. 이 상태는 이제 미주신경 말하는 뭐 요즘에 이제 그 포제스 이론을 다 신경학적인 신경생리학의 이론을 이제 가지고 이 트라우마 처리를 하는 거를 도입을 해서 SP는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를 입은 상태는 이 창을 넘어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음, 어떤 촉발 요인이 되면 창을 넘어가서 이제 과각성의 상태로 뭐 과업을 한다던가 막 이제 완전히 얼어붙는다던가 심장이 뛴다던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제 이런 눈물을 막 흘린다던가 이게 이제 음, 과각성의 상태가 있고 또 이제 죽은 척하기를 하고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또 네. 이제 과소각성의 상태가 되죠.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이 사람의 전체 존재를 믿지 못한다. 자기를 치유할 수 능력이 없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네. 그 트라우마를 입은 상태로 그게 접촉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해리가 됐던 부분들인데 네.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상태는 마음 챙김의 상태와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떨어져 있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요. 잠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인내의 창에서 참을 수 있는 인내란 뜻이잖아요. 그거에서 그렇죠. 넘어가게 되면 과각성이고, 그거에 들어오지 못하면 과소각성인데, 이 창 안에서 만약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그렇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치료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마음 챙김의 상태에 있어야지만 그 의식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IFS에서 좀 말하면 참나라는 상태와 이게 이중 의식, 이중 알아차림 의식 상태, 내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관계를 맺으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트라우마 입은 상태가 돼버리면은 완전히 거기에만 이제 그 꽂혀가지고 이 사람의 의식 자체가 마음챙김이 전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방어 상태만 돼 있는 거예요. 그 동물방어 있는 상태의 그 부분과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절을 해서 자기가 알아차리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구나, 과각성이나 또 가소각성 상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고, 이걸 계속 심리교육을 해요. 자기가. 자기가 또 어떤 상태인지를 몸을 알아차리는 걸 초반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어갔다 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그때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다 표현하게 해보세요. 뭐 어떠세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 인내의 창에서 과각성이 되거나 해서 그 창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자기를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가르쳐 준다. 이 정도로 네, 하면 될까요? 네. 그걸 가르쳐 줘서 각성을 조절하게 해주는 것을 안정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쭤봤던 이 얘기가 나오게 됐던 게 사실은 김경주 선생님이 물어보신 그 내담자 케이스잖아요. 지금 음,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나고 막 이제 그런 내담자 지금 IFS에서 말하는 분리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내면으로도 들어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이런 음. 경우를 SP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부분이 트라우마 입은 이 파트가 나왔구나. 그 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중요하게 자기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어, 그럴 때 SP에서는 그 파트를 만납니다. 그 네. 파트를 만나서 그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몸의 현상, 지금 막 눈물이 나요. 음, 지금 제가 심장박동이 막 뛰어요. 그러면, 지금 심장박동이 뛰는 것, 그거에만 머물러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감각을 충분히 머물게 하고, 네. 만약에 거기서 거기에 좀 더 머물려고 하는데 어떤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든가,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안정화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제 막 심장이 막 뛰고, 지금 몸이 막 떨리고 그래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직 그 자원이 되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수용의 창 안으로 조금 가장자리로 내려올 수 있게 음, 하는 방법들, 이걸 이제 소매틱 자원들을 써서 각성을 조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잠깐 안정.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하지만 정리를 한 번씩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과각성돼서 넘어간 경우에 지금 호흡이 안 되는 그런 내담자라면 이 사람이 그런 자원이 없다라는 것을 상담자가 느끼기 때문에 어떤 그 소매틱한 쪽으로 접근을 하고 뭐 알아차릴 수 있게 그런 쪽을 물어본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자원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하고, 그때는 이제 거의, 챙김 상태가 전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해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 파트로 해리가 됐을 수 있어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내가 통제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신이, 내가 이거를 숨을 조절할 수 있고,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네. 몸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몸을 조절할 수 있는 자원들을 계속 실험해보게 해봐요. 그거를 치료사가 질방적으로 이거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지금 호흡을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되실까요? 예. 아, 그거를 오케이 그러면 하면은 이렇게 해보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어, 그러거나 아니면 지금 뭐 발바닥 그라운딩을 느껴보는 게 도움이 되실까요? 별로 어, 안 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정향을 해볼까요? 어, 그래서 내담자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아, 이게 더 도움이 되는지
지금 자기를 느낄 수 있는 게 괜찮은지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치료사가 제안을 하고 내담자가 받아들이고 해볼만 하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소매틱 자원을 가지고 조절을 해 나가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면서 좀 이해가 된 게, 그러니까 인내의 창이라는 걸 분명히 상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게 1단계이고, 네. 인내의 창에서 만약에 넘어가서 김경주 선생님 그 클라이언트처럼 뭔가 아예 이 사람이 마음 챙김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소매틱으로 뭔가 이 사람의 자원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걸 내담자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게 어떤지 반응을 보면서 자꾸 같이 이제 그런 걸 작업을 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음, 자율신경계가 지금 완전히 교감신경계가 극대 과대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기 위한 자원들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제안들을 내담자가 자기 조금씩 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조절해 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첫 단계 한을 할 수 있는 안정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일단 SP에 대한 게 조금 제가 어떤 건지 조금은 더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이제 IFS 관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굉장히 네. 저는 오늘 주제가 흥미롭다 생각이 드는데요. 들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보시는 녹화하신 걸 보실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릴 건, 이게 뭐 제가 뭐 IFS 무슨 창시자도 아니고, 원장 선생님도 SP 무슨 창시자 그렇죠. 누구였나요? 뭐, 팻 팻 오그덴이었나요? 오거든. 팩 네, 오브된 수석 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다만 SP와 IFS를 배운, 그리고 저는 뭐 국제공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치료사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걸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선에서, 경험한 선에서 말씀드려서 틀릴 수도 있어요. 네, SP와 IFS 저는 둘 다 굉장히 우수하고 정말 놀라운 치료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알아가자는 마음에서 시간을 만든 거고요. IFS 관점은 이래요. 만약에 김경주 선생님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숨이 깔딱 넘어간다, 눈물을 계속 흘린다, 뭐 이런 내담자들한테 그라운딩 절차를 저희는 밟질 않아요. 그리고 인내의 창이라는 개념을 트라우마 치료사로서 우리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걸 따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 인내의 창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는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루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내담자들한테 인내의 창 안에서 조절하게 하거나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안정화를 시키게 되면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고 IFS에서도 쓸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쓰냐면 이 부분들이 몸 안에서 뭔가 자신 안에 이제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모를 때, 그럴 때는 저희도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게 작업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소매틱 작업이니 조절하는 작업이니 그러다 보면 그런 작업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 전에 제가 SE 프랙티셔너를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SE 전 과정을 다 마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자신의 트라우마가 조율이 안 돼서 저한테 오셨거든요. 근데 뭔가 IFS로 작업을 시작을 해서 들어가려고만 하면 SE로 그라운딩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SE 기법이 워낙 익숙해지신 분이니까 내가 이걸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더 들어가기보다는 그 부분이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보호자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IFS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저는 IFS로 작업을 하는 게 제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두셨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게 너무나 그렇게 조율하는 작업에 집중하시고 그게 익숙해지셨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나타날까?
라는 걸 마음을 갖기가 어렵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그라운딩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인제 두 번째는 이 그라운딩이나 이런 정동화의 어떤 안정화 기술들이 그 부분들 즉 나타난 부분들 IFS식으로 말하면 압도하고 하이젝트 시켰다고 하거든요. 우리를 납치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게 눈물이 쏟아지거나 과각성대에서 지금 뭐 화가 나거나 그런 부분들한테 "꺼져. 저리 가. 너는 지금 나타나는 게 안전하지 않아." 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걸 의도하고 하지 않고 치료자가 말한 것처럼 조율하면서 하지만 이미 내가 그게 나타나는 게 문제시 되어 왔던 내담자들에게는 '아 내가 이게 나타나는 게 또 안전하지 않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웰컴이라는 메시지를 안 주게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걸 경험했던 게 부부 상담을 할 때 제가 SE를 배우고 있을 때 한 재혼한 아내가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왔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얘기를 하다가 홈이 넘어가는 거예요, 과각성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배운 대로 SE에서 자원도 찾게 하고 숨도 고르게 하고 해서 이게 다운이 됐거든요. 근데 남편이 제 앞에서 그렇게 아내가 숨 넘어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셨죠? 제 와이프가 그래요." 또라이라고요. "그렇게 숨이 넘어가는데 제가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서야 생각이 든 게 '아 아내에게 내가 그렇게 그라운딩 시킨 게 아내 자신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이 상담 시간에서 내가 이게 나타나는 게 부적절하구나.'라는 메시지를 줬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IFS의 관점에서는 인내의 창이라는 걸 우리도 인식을 하긴 하지만 만약에 해리가 됐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라고 하면 저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치료자로서 그 부분에게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참나 상태로 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런 다음에 내담자에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이러는 게 감당할 만한지를 물어봐요. 두 번째. 그래서 만약에 감당할 만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걸 조절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게 만약에 그 해리라고 하면 해리를 나타낸 그 부분에게 왜 지금 나타나는지 좀 물어보게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왜 나타나는지를 모르겠어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 접근으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한테 직접 말을 건네봐도 괜찮냐라고 내담자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해리 부분 또는 지금 굉장히 나타난 부분에게 왜 지금 이러는지를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하는 작업은 약간 이걸 희망팔이라고 IFS에서는 말하는데 얘가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김경주 선생님 내담자도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뭔가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추방자를 우리가 뭔가 그렇게 그 감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감정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믿고 쪼끔 조절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봐라라고 우리는 부탁을 해요.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해리 부분이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렇게 긴장하고 막 해리가 나타나서 막 하는 걸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리가 우리를 믿는다면 그때 나타나서 막 보호하고 있는 걸 누그러뜨릴 테고 그러고 나면 스스로 그라운딩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러고 나면 다시 우리가 그 추방자에게 초점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렇게 계속 보호하는 해리 부분이나 어떤 울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보호하려고 하고 비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같이 머물러요. 같이 머물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데까지 신뢰를 쌓는 거 우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라운딩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내의 창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건 사실은 참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자기가 굉장히 큰 인내의 창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추방자들이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막 쥐고 흔들거나 막 크게 압도를 하거나 보호자들도 나타날 때 그걸 같이 우린 머물러 주고 같이 그걸 얘네들이 비켜준다면 뭔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있다는 걸 희망을 제시할 뿐이지 그걸 우리가 조절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제가 좀, 선생님은 지금 끝까지 설명을 하셨고, 저는 네. 지금 3분의 1밖에 설명을 안 해가지고, 더 해주세요. 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이 트라우마 이제 1단계에서 각성 조절을 하는 것은, 네. 이거는 그 부분 전체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증상, 그러니까 압도돼 있는 과각성돼 있는 이 증상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증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때 그걸 자기가 조금씩, 그러니까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원들을 주어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뭐 방출이 일어나건,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트라우마 때 못했던 어떤 행동들을 하고 하면서, 그게 음. 처리가 되고 나면, 그 우리가 처음부터 파트로 들어가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발달 애착을 다룰 때는 주로 파트 작업으로 딱 들어가는데, 트라우마 처리를 할 때는 어떤 상황, 사건에서의 그 증상을 가지고 들어가지, 어떤 파트가 그랬다라고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즉 각성 조절을 하는 것은 그때 자기 압도되었을 때에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원을 주는 것이고, 그 네. 다음 단계로 자기가 수용의 창 안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본인도 느끼고 치료사라도 합의가 되고 하면은 이제 몸의 증상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니까요. 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하기로 넘어가서, 네. 아까 뭐 막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울고 뭐 그런 파트가 있다면 그 부분이 충분히 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몸에만 집중을 하는 거는 그때는 서사 내용, 이 사람의 스토리라는 걸 다 배제시켜요. 음. 어떤 파트인지, 어떤 이야기를 가졌는지, 어떤 감정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어떤지를 모르지만 내 몸에 지금 남아있는 이 증상에 대해서 압도되어 있는 증상을 조절하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음. 해준다기보다는 조절할 수 있는 자원을 주는 거죠. 음. 그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뭐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도 스토리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처리하기로 넘어가요. 음. 지금 조금 아까 SE를 하신 어떤 내담자가 선생님한테 왔던 얘기도 하셨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예예. 제가 SE를 하고 나서 저도 오래됐고, SE에 깊이 공부를 한 것 같지 않아. SP를 하긴 했지만, 그때 저한테 SE를 하면서 주로 SE는 뭐야? 그럼 안정화야. 이렇게 이제 거의 니꼬로 안정화 시키는 거지. 안정화지. 뭐 이제 이렇게로 늘 배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랬는데 SP를 배울 때 SE 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많이 오셔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 안정화 단계 다음에 처리하기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처리하기 단계에서 다 처리하기를 안 하시고 다 안정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것 어, 같아요. 왜냐 그러니까 이제 안정감이 조금 압도됐다, 조금 어. 느꼈다, 이 내담자 그러면 바로 안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막 그런 등 음음. 시키고 하는데 SP는 그렇지 않아요. 음. SP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 사람이 울더라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이 부분을 만나고 싶으냐, 만날 수 있겠느냐, 괜찮으시냐, 해볼만 하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네. 만나고 오히려 더 약간 각성시키도록 더 촉진을 시켜요. 음.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제 뭐 화가 났는데 내가 이제 좀 자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요. 안정을 한다고 하면은 네. 화를 촉발시켰던 그 상태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음.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더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더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더 끝까지 밀거든요. 음. 안정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기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SE 하신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모두가 그런 게 아닐 수 있으나 네. 바로 겁을 내면서 이렇게 안정화를 시켜요. 그러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면 처리하기보다는 안정화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안정화가 되면 편안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처리하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초기에 이 사람이 자원이 충분하지가 않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가 없으니까 압도되고 매일 뭐 프레시백 겪는다던가, 뭐, 이렇게 잠불면증이 굉장히 시달린다던가 이런 내담자들이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이 음, 상태가 됐다라고 될 때까지는 처리하기가 안정화도 하나의 처리하기 방법이에요. 네. 안정화를 시켜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내담자와 치료사가, 이 사람이 내 자원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겼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처리하기 단계에서 음, 트라우마를 처리하고, 과거를 통합하고, 미해결된 과제들을 만나는 음. 단계로 처리하기가 가는 거예요. 일때는 안정화를 안 시켜요. 오히려 촉진을 두 시켜요. 개로 좀 나눠질 수가 있는 네, 거네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건데, 안정화를 시켜서 충분히 자기가 편안해지고, 트라우마된 기억에서 압도되지 않고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트라우마는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머물러 있는 네,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1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2단계에 들어오면 과거로 돌아가서 미해결된 과거 트라우마 처리를 합니다. 음, 그럴 때는 안정화를 오히려 안 시켜요. 음. 예,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알겠어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선생님, 지금 현재 23명이 들어와 있으세요. 근데 처음에 꼴랑 3명이서 얘기했던 때 생각해보면 지 보이스룸이 닫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을 기회를 놓칠 뻔했나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S나 SP나 뭐 하콤이나 EMDR, 뭐 ADP, 뭐 여러 가지 좀 나오는데 IFS 포함해서 다 어쨌든 내담자를 잘 도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그렇죠.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각 치료 기법마다 특징이 있고 철학이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각각의 철학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그 치료 기법을 잘 쓰는 데는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중간에 이제 말씀드릴 때 자원을 준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IFS 철학하고 이게 완전히 유배되는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IFS 철학에서는 우리가 자원을 내담자한테 뭔가 준다. 라던가, 오케이. 요거를 정정할게요. 자원을 주는 게 아니라 네네. 자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럼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마음에 와닿는, 세례사가 주는 건 아니죠. 음, 음. 이미 갖고 있는 것, 또,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예, 자기가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요. 음. 지금 현재 IFS뿐만 아니라 뭐 모든 트라우마 이론들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런 뭐 댄 시걸의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스티픈 포지스의 이론이라던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IFS도 그렇고 SP나 SE도 그런 인내의 창이나 여러 가지 뭐 다미주 신경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이 근간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른 것 같고, 처리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하는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음, 저도, 그러니까 조금씩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 그 부분은 조금씩 다른 거는 같아요. 다른 거는 같은데, 글쎄, 제가 IFS가 음,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선택권을 되게 주고,
또 내담자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라는 걸 믿고 내담자의 참나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 예. 그건 좀 하고 SP하고 저는 완전히 하나도 유효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 어쩌면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그게 같을 것 같은데도 묘하게 듣다 보면 저는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조금 들어볼까요? 지금 네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좀 나눠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손 드신 분이 최희숙 선생님이어서 최희숙 선생님을 지금 마이크를 켜드릴게요. 네, 잘 들리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요,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IFS도 잘 못하고 SP도 잘 못하는데요. 그 톡에 올라온 글도 보고 저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일맥상통하다는 얘기도 하셨고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짧게 경험한 바로는 미묘한 차이가 있고 결국 그 미묘한 차이는 그 이론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각 이론의 그 철학을 자기 거와 맞으면 더 집중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네, 것들은 뭐 견뎌보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네. 제가 짧게 배운 바로는 IFS가 훨씬 더 이렇게 치료자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근데 SP는 내담자를 존중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조금 더 치료사의 힘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 더 적극적이고 내담자를 막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상담자가 좀 앞서 있다. 요런 음, 느낌이 좀 저는 좀 받아서 음, IFS는 초반부터 내담자가 그 잠재되어 있던 참나를 발굴해주고 믿게 하는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음. IFS가 굉장한 치료적 변이를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다른 분도 지금 마이크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좀 켜드릴게요. 야, 이거 완전 핫한 이슈인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제 목소리가 들릴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그 IFS는 솔직히 손성희 선생님 그 수업 들은 것만 제가 알고 있고, 근데 그때 들었을 때도 저한테 좋은 영향을 제가 받았었는데, 제가 네, 그 SE를 제가 그 지금 3기? 음, 예, 제가 그 초급 비기너 과정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그 중급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 그, 지금 제가 그 초급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한번 듣고, 이제 대면돼서 올 겨울에 그 오프라인으로 가서 들었었는데, 그때 가면서 개인 세션도 이게 제가 가정 중에 있어서 받고 그랬었는데, 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희숙 선생님이 하셨던 거를 음, 그 가정 중에서, 그러니까 이 내담자한테 좀 더 그 힘이 있다. 음, 전 통찰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좀 음, 인지했었거든요. 음, 느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음, 솔직히 제 자원도, 그러니까 제가 발견해 나가고, 음, 또 제가 발견해 나가고,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나왔던 감각이나, 그냥 음, 얘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네, 제가 통찰을 해나가는데 좀 도움을 받았었어요. 이게 그 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내가 계속 가지고 있던 문제를 제가 음, 발견해 나가는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음, 이게 솔직히 이게 뭐 근데 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냥 음,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좀 내가 잊고 있었던
아니면 가지고 음, 있지만 좀 명료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음.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저는 초급 때 제일 좋았던 게, 정향이 이렇게 좋은, 이 어, 단순한 게 이렇게 파워풀하다니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음,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면서 저한테 오는 청소년의 어머님을 조금 상담을 해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음, 했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저도 세션 받으면서 저는 늘 이렇게 책상을 두고 미술이어가지고 뭐 서서 한다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냥 둘이 창가를 비스듬하게 둘이 앉아가지고 그 별건 아니고 같이 정향하고 음, 본인을 그냥 알아차리게 그냥 도와드렸을 뿐인데, 그 음. 어머님이 스스로 통찰을 일으키는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본인도 내담자도 그런 네, 파워풀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 SE를 통해서.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뭘 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음, 있는 문제를 조금, 그, 말 그대로 좀 더, 음. 이렇게 약간 따지면 이렇게 저희가 뚫어주면 딱 물길이 트인다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뭔가를 해석 딱 문제 때문에 너무, 건드려줬는데 뚫리는 것 같은? 네네. 네네. 이게 본인의 모습을 그냥 보시더니 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저는 옆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그냥 조금 정리해드리는 알겠습니다. 음, 그랬더니 그 음, 어머님이 그러니까 음, 정리해드렸더니 알아서 담아 가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네. 이게 음, 저는 막 둘 다 아직 깊지는 않고, 여기도 음, 걸음마 저기도 걸음마 이기는 네. 한데 둘 다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러니까요.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근데 음, 저는 그 비기너 가정 때 개인 세션 때 제가 네, 좋은 그 경험을 담은 상태였어가지고, 네. 이거를 좀 잘 담아가고 싶다. 이거를 계속 음, 연결을 하면 음,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좀 호기심을 네, 가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네. 저 원래 이렇게 손들고 얘기 잘 안 하는데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귀한 목소리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큰 도움 받으신 분들이 또 음, SE에서도 또 SP에서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음,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자, 다른 분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지금, 마이크를 좀 잠깐 꺼주시고요. 다른 분도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난 들으면서 이랬다. 네. 자, 지금, 아마 각자 개인 경험이 또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SE 좋은 사람, SP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뭐, TRE로 달달달 떨었더니 좋았다라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근데, 어, 네. 혹시, 제가,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IFS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시죠. 네네. IFS도 많이 쓰면서 제가 완전 개인적인 주관으로 느끼는, IFS의 장점과 SP의 장점이 이거구나라고 음, 제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SP는 굉장히 이제 모든 거를 체화시키는 거에 되게 정교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어떤 경험을 하든가 그 경험이 몸으로 충분히 체화해서, 음, 그걸 재조직화하게 만드는 것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과 섬세함과 이런 걸로 접근을 해요. 음, 몸으로 체화시키는 것에는 탁월하다, SP가. 음,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임상을 하면서 늘 쓰고 있고, IFS는 SP에서도 파트 작업을 되게 하지만 IFS보다 그렇게 제가 느끼기엔 정교하진 않아요. 음, 그래서 IFS를 쓸 때 제가 이제 다른 어떤 분들이, 야, 분리의 신이야, 분리의 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분리하기. 누가 분리의 신이래요? 파트 분리하기. 이제 저희 이제, 누가 분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제가 이제 분리를 너무 잘한다고. 아, 지금 어, 자화자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IFS 기법을 배운 걸 갖고 사용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 IFS가 분리를 하는 거에 최적이구나, 네. 라는 거에, 분리를
하는 거에 IFS 기법이 굉장히 잘 적용이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각각 혼재되어 있던 음, 여러 파트들이 분리가 되면서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거에 그 프로토콜은 네. IFS가 훨씬 정교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SP에서도 분리하기, IFS에서 저희가 가장 핵심 기술로 쓴 게 분리하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IFS도 배우셨으니까 그 분리하기를 적용을 시키고, 또 IFS에서 사실 6F 단계에서 파인드 할 때 몸에서 정말 뭐 그런 피지올로지컬 센세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많이 찾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양쪽이 다 조금씩 갖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네. 근데 아, 어느 부분에 더 이렇게 포커스가 돼서 더 정교화가 되고 더 깊게 좀 발전시켰는가라는 네. 게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 그래요. 작업할 때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아, 참, 제가 이렇게 양쪽 다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치료받은 게 참 자랑스러운데요. 아, 그게 아닙니다. 네, 제가. 네. 아마 SP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SP를 배웠던 경험, 뭐 선생님 경험에 비하면 일천하지만, 저는 SP가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까다롭나,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 조금 배우고 나서 저는, 아유, 정남이가 뚝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뭔가 저희 이 오픈 채팅방에 있는 식구들한테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기회가 혹시 있으면. 혹시 그럴 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일단 SP를 알고 싶어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개인 상담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라는 거에 그 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좀 알고 계시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셔서 지금 제가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이게 짧은 어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 몸에 조금 네, 인바디먼트 이렇게 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그거 배우고 싶네요. 노하우 좀 이렇게, 나눠주시죠. 네, 그러니까, SP에서는 좀 더 그게 더, 주 장점이니까, 어떻게 음. 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계속 몸으로 들어가게 촉진시키고, 어떻게 체화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 왜 제가 배웠던 그 SP 그 워크숍에서는 그런 거 안 했었는데 그 뒤에 배우신 거예요?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선생님 그 워크숍을 배우셨었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교한 방법들을 좀 배울 기회는 덜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뭐 어쨌든 선생님께서 말 나온 김에 조금 뭐 짧은 시간 배우려면 한정 없을 테니까요. 음, 짧은 시간 좀 조직해서 음, 여기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음, 혹시 원하시는 선생님들 음, 계신가요? 저 말고도 있으시면 하트 좀 눌러주세요. 저렴하게 그 대신 선생님. 원하시는 네, 분들 있으세요.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네, 엑기스만 그런 테크닉, 음, 당장 쓸 수 있는 팁, 그런 것만요. 긴 거 너무 많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당장 개인 상담에서 쓸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실용적인 거. 그런 걸로 해서 저렴하게 해서 좀 공개를 빨리 그럼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와! 아, 됐다. 고시는데 됐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각각 살피는 거는 각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원전 선생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조만간 빨리 오픈 채팅방에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유, 여기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미천한 말을 또 이렇게 잘 또 뭐 전문가로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한 번 시간 갖고 SP하고 음, IFS 가능하면 우리 남편도 꼬셔서 셋이서 같이 얘기를 해봐요. 네. 자,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스로 먼저 닫을게요. 네. 자, 선생님하고 녹화도 좀 잠깐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